고객님, 이 모델은 상당히 고가의 차량이라서요. 실구매 의사가 확실하신지 먼저 확인하고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나는 지금 뭐 하러 여기 와 있는 거죠? 장난하러 왔을 것 같아요? 아, 그게 아니라 보통 이런 가격대 차량을 계약하시는 분들은 먼저 예약하시거나 사전 상담을 받고 오시거든요. 갑자기 오셔서 바로 계약하시겠다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요. 예약 없이 와서 사는 게 문제예요? 돈 없이 와서 사는 게 문제예요? 아무래도 고객님처럼 연세 있으신 분들은 직접 계약하시기보다는 가족들이 대신 상담하시는 경우가 많아서요. 혹시 자녀분이나 다른 보호자분께서 오시면 내가 지금 차를 사겠다고 하는데 왜 자꾸 다른 사람을 찾으라는 거야? 내 돈으로 사는 건데 내가 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어? 안녕하세요. 사연이 머무는 곳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외제차 뽑으려고 매장에 갔다가 차갑게 쫓겨난 백만장자 할머니의 사연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연들이 계속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사연이 머무는 곳에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남을 이야기를 매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을 하시면 여러 새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오래된 한식당 골목 한편에는 영잔의 밥집이라는 작은 가게가 있었다. 이곳은 72세의 박영자 할머니가 평생을 바쳐 운영해온 곳이었다. 젊은 시절 남편을 일찍 떠나보낸 후 어린 두 아들을 혼자서 키워야 했던 박 할머니는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주방에서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며 생계를 꾸려왔다. 고된 노동 속에서도 그녀는 손님들에게 한 끼를 대접하는 일에 정성을 다했고 가게는 시간이 흐를수록 단골들로 북적이게 되었다. 박 할머니는 번 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다. 손님이 남긴 반찬조차 아깝다며 다시 활용할 정도로 절약하며 살아왔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작은 가게를 직접 소유하게 되었고 이후에도 검소한 생활을 유지하면서 남는 돈을 부동산에 투자했다. 오랜 세월 동안 꾸준히 땅을 사고 건물을 늘려가며 자산을 불려온 결과 어느덧 그녀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거부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생활은 여전히 소박했다. 값비싼 옷을 입지도 화려한 액세서리를 걸치지도 않았다. 여전히 시장에서 흥정하며 채소를 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익숙했다. 그런 박 할머니에게는 무엇보다 가족이 삶의 중심이었다. 특히 첫째 아들은 성실하고 착한 성격 덕분에 대학을 졸업한 뒤 중소기업에 취직해 묵묵히 가정을 꾸려가고 있었지만 경제적으로 크게 여유롭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평 한마디 없이 자신의 가족을 위해 힘든 하루를 견디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박 할머니는 가끔 마음이 짠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아들의 낡은 국산차를 보고 마음이 무거워졌다. 10년 넘게 타서 여기저기 긁히고 페인트가 벗겨진 차는 언제 퍼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았다. 아들은 차를 바꾸라는 가족들의 권유에도 아직 잘 굴러가요? 라며 손사래를 쳤다. 하지만 박 할머니는 아들이 가족을 태우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좋은 차를 마련해주고 싶었다. 마침 오랜 기간 묶여있던 한 부동산의 매각이 성사되어 큰돈이 들어온 터라 박 할머니는 아들에게 줄 고급 외제차 한 대를 사기로 마음먹었다. 생애 처음으로 자동차 매장에 가보는 일이었지만 그녀는
오히려 설레는 마음이 컸다. 우리 아들도 이제 좋은 차 타고 다녀야지. 그렇게 중얼거리며 그녀는 손때 묻은 체크무늬 가디건을 걸치고 편한 운동화를 신은 채 강남의 한 유명한 수입차 매장으로 향했다. 박영자 할머니는 강남의 번화가 한복판에 자리 잡은 유명 수입차 매장 앞에 도착했다. 거대한 유리창을 통해 보이는 내부는 반짝이는 조명 아래 최고급 차량들이 가지런히 전시되어 있었고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직원들이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었다. 길가에 세워진 고급 외제차들과 세련된 차림새의 사람들을 보며 할머니는 순간적으로 자신이 이곳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졌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내가 사는 건데 내가 뭐가 부족하다고? 매장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안에 있던 직원들이 본능적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그들의 시선에는 환영의 기색이 없었다. 한눈에 봐도 평범한 차림새, 주름진 얼굴, 세련된과는 거리가 먼 모습. 직원들은 눈빛을 주고받으며 서로 할머니를 응대하려 하지 않는 듯 보였다. 하지만 박 할머니는 이런 시선에는 익숙했다. 젊은 시절에도 남들이 자신을 하찮게 보던 시절이 있었지만 그녀는 그럴 때마다 더욱 악착같이 살아남아 결국 모두가 부러워할 성공을 이루어냈다. 지금도 그저 나이가 많은 할머니라고 무시하는 이들에게 증명해 보일 생각이었다. 어서 오세요. 고객님 어떤 일로 오셨나요? 마지못해 다가온 젊은 남성 직원이 형식적으로 인사하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영혼이 없었고 눈길조차 제대로 맞추지 않았다. 박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들한테 차 한 대 선물하려고 왔어요. 좋은 걸로 한번 보고 싶은데요. 그 순간 직원의 눈빛이 미묘하게 바뀌었다. 의심과 경계가 섞인 표정이었다. 할머니의 옷차림과 말투를 흘끗 살피며 그가 입꼬리를 살짝 올리더니 형식적인 웃음을 띄었다. 어떤 모델을 찾으세요? 그게 우리 아들이 차에 대해선 잘 알지만 나는 잘 몰라서 튼튼하고 가족 태우기에 안전한 걸로 봤으면 하는데 요즘 인기 좋은 게 뭐예요? 할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가족을 태우고 다닐 모습을 떠올리며 직원에게 친절하게 물었지만 직원은 살짝 한숨을 쉬는 듯 하더니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곤 주변을 둘러보며 다른 직원들과 눈을 마주쳤다. 무언가 이상한 듯 눈빛을 나누는 듯 했다. 그럼 이쪽으로 잠시 앉으셔서 모델 설명을 들으시겠어요? 직원은 할머니를 안내하는 대신 손을 들어 매장 구석에 있는 작은 대기석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다른 손님들은 앉아 있지 않았고 매장 내부의 화려한 전시 공간과도 동떨어져 보였다. 할머니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애써 무시하며 그가 가리킨 곳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세련된 옷차림의 젊은 남녀들이 직원들의 친절한 설명을 들으며 차량을 둘러보고 있었고 어떤 고객은 차량 내부에 직접 앉아 이것저것 살펴보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에게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매장에 들어온 지 몇 분이 지났지만 직원들은 여전히 아무런 설명도 추천도 하지 않은 채 다른 고객 응대에 바빴다. 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돈이 없어서 온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대접이 다를까? 그녀의 시선이 매장 중앙에 전시된 최고급 차량으로 향했다.
아들에게 꼭 사주고 싶었던 모델이었다. 할머니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직접 차를 보러 가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직원 한 명이 그녀를 힐끗 보더니 재빨리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렸다. 마치 그곳으로 오지 말라는 듯한 무언의 거부감이 느껴졌다. 그제야 박 할머니는 깨달았다. 자신이 이곳에서 어떻게 취급받고 있는지를. 그들의 눈에 그녀는 단순히 구경 온 할머니일 뿐 차를 사러 온 고객이 아니었다. 그래. 어디 한번 보자. 이 사람들이 끝까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할머니는 속으로 이를 악물며 직원에게 직접 말을 걸기로 마음먹었다. 박영자 할머니는 느릿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대기석에 앉아있던 시간이 길어질수록 기분이 묘하게 씁쓸해졌다. 손님이 많아서 바쁜 것도 아니었다. 그녀보다 나중에 들어온 세련된 옷차림의 젊은 남녀들은 직원들의 친절한 응대를 받으며 이미 차량을 둘러보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에게는 단 한 명의 직원도 먼저 다가와 설명을 해주려 하지 않았다. 아무래도 내가 그냥 구경하러 온 사람쯤으로 보이나 보네. 박 할머니는 순간 젊은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다. 가난했던 시절, 음식 재료를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려고 시장에서 흥정할 때마다 돈도 없으면서 왜 자꾸 물어봐요? 하는 상인들의 싸늘한 반응을 견뎌야 했다. 손님들이 몰려오는 식당을 운영하면서도 상인들에게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던 그 시절. 그리고 이제는 수억 원을 주고 차를 사러 왔음에도 여전히 똑같은 대접을 받고 있었다. 이번에도 내가 먼저 나서야겠네. 박 할머니는 천천히 매장 중앙에 자리한 차량 쪽으로 걸어갔다. 전시된 차들은 하나같이 반짝이는 유리창과 세련된 곡선 디자인이 돋보이는 최고급 모델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그녀의 눈길이 멈춘 곳은 아들에게 선물하고 싶었던 차, 검은색 대형 SUV 모델이었다. 넓은 내부 공간과 튼튼한 차체, 무엇보다 가족을 태우기에 안전한 성능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박 할머니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차를 쓰다듬으며 내부를 들여다보았다. 고급 가죽 시트와 최신식 계기판, 세련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다. 이 정도면 아들이 좋아하겠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차량을 한 바퀴 돌던 순간 등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기, 고객님. 손으로 차를 막 만지시면 안 됩니다. 박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다. 방금까지 할머니를 쳐다보지도 않던 직원이 어느새 다가와 있었다. 젊은 남자 직원은 얼굴에 억지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의 말투에는 미묘한 불쾌함이 묻어 있었다. 아까부터 나한텐 관심도 없더니 이제야 오네. 할머니는 잠시 직원을 바라보더니 아무렇지도 않은 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이 차 얼마예요? 직원은 순간적으로 멈칫했다. 그의 눈이 다시 한번 박 할머니의 수수한 차림새를 훑었다. 어색한 기색이 역력한 표정으로 직원은 차 한 대를 가리키며 대답했다. 이 모델은 풀옵션 기준으로 2억 3천만 원 정도 합니다. 꽤 고가의 차량이라 보통 고객님들은 금융 상품이나 리스를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대출 같은 거 안 해요. 그냥 현금으로 살 거니까.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자 직원의 눈이 순간적으로 커졌다가 다시 좁혀졌다. 하지만 그 표정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예, 고객님.
그런데 혹시 이 차 말고 좀 더 가격대가 괜찮은 모델도 있는데요? 직원은 슬쩍 다른 모델을 가리켰다. 그가 가리킨 차는 외제차이긴 했지만 방금 할머니가 본 최고급 SUV 모델보다 한참 작은 크기의 보급형 차량이었다. 가격도 7천만 원대로 상대적으로 낮았고 성능 역시 차이가 있었다. 내가 살 차는 이게 아닌데 왜 자꾸 싼 걸 추천하지? 할머니는 차분하게 다시 물었다. 내가 산다고 한 차는 저 SUV인데 왜 굳이 다른 걸 추천해요? 직원은 순간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다. 아, 아무래도 이 모델이 가성비가 더 좋고 유지비도 덜 들고 연세가 있으시니까 부담 없으실 수도 있고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할머니는 어이가 없어 헛웃음을 지었다. 연세가 있으니까 비싼 차는 못 산다고 생각하는 건가? 속에서는 화가 치밀었지만 박 할머니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채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웠다. 아, 그럼 나는 부담 좀 되더라도 이 SUV가 좋으니까 계약하려고 하는데 계약서 어디서 쓰면 돼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하자 직원은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힌 듯 보였다. 하지만 이내 어색한 미소를 짓더니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다른 직원을 찾는 듯 했다. 그럼 잠시만요. 제가 담당자랑 이야기 좀 하고 오겠습니다. 직원은 그렇게 말한 뒤 매장 안쪽으로 걸어가며 다른 직원과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에는 분명한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그제야 박 할머니는 확신했다. 이 사람들 아직도 내가 사려고 온 손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녀는 그들의 반응을 가만히 지켜보며 조금 전보다 더 단단한 표정으로 기다리기 시작했다. 박영자 할머니는 직원들이 무언가를 속닥이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멀리서 그녀를 힐끔거리며 웅성이는 직원들의 표정에는 분명한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마치 이 할머니가 진짜 차를 살 돈이 있을까? 라는 의심을 품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내가 평생 번 돈이 얼만데 저런 애들이 나를 판단해? 할머니는 속으로 한숨을 삼키며 천천히 매장 내부를 둘러보았다. 여전히 세련된 손님들은 직원들과 편안하게 차량 상담을 받고 있었고 매장 안을 오가는 직원들의 발걸음은 분주해 보였다. 그렇지만 그녀가 있는 곳은 마치 다른 세상인 듯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외진 자리처럼 느껴졌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아까 그녀를 응대했던 직원이 다시 다가왔다. 그의 옆에는 보다 연차가 있어 보이는 중년의 매니저급 직원이 함께 서 있었다. 매니저는 차림새부터 달랐다. 말끔한 정장에 반짝이는 구두, 그리고 손목에는 고급 브랜드의 시계까지. 그는 박 할머니를 보자마자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고객님, SUV 모델을 구매하신다고 하셨다면서요? 매니저의 말투는 겉으로 보기엔 정중했지만 그 속엔 어딘가 의심이 묻어 있었다. 마치 정말로 사실까요? 하고 떠보는 듯한 뉘앙스였다. 박 할머니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응. 우리 아들 선물로 사려고 이제 계약하면 되지. 매니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미묘한 표정으로 옆에 있던 젊은 직원과 눈을 마주쳤다. 그리고는 마치 확인 작업이라도 하듯 할머니를 향해 다시 물었다. 고객님,
저희 차량은 가격대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지금 보시는 SUV 모델은 풀옵션 기준으로 2억 3천만 원 정도인데 혹시 결제 방식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할머니는 그의 질문이 단순한 결제 방식 확인이 아니라 그녀가 진짜 돈이 있는 사람인지 떠보는 것임을 단박에 알아챘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까도 말했지만 대출 안 하고 현금으로 바로 결제할 거야. 계좌이체하면 되겠지. 그 순간 매니저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그리고 옆에 서 있던 직원도 눈치를 보며 얼굴을 굳혔다. 그들의 반응이 너무나도 뻔히 보였기에 할머니는 속으로 한숨을 삼켰다. 아직도 못 믿겠다는 거네. 매니저는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그는 몇 번 헛기침을 하더니 마치 고객을 배려하는 척하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고객님, 혹시 다른 분과 함께 방문하셔서 계약을 진행하시는 게 더 편하지 않으실까요? 순간 박 할머니의 눈이 좁혀졌다. 다른 분이라니? 아,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고가의 차량을 구매하실 때는 가족분이나 보호자분과 함께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아서요. 보호자. 할머니는 속으로 피식 웃었다. 이 사람들은 지금 그녀가 자신의 돈으로 차를 사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서 돈을 빌리거나 가족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아니면 그녀가 나이가 많아 중요한 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거라고 여기는 것일지도 몰랐다. 웃기지도 않네.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내가 내 돈으로 차 사는데 누가 보호자가 필요해?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더는 웃음기조차 없었다. 매니저는 순간 당황한 듯 보였지만 이내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고객님, 그냥 구매 전에 차량 유지 비용이나 보험료 같은 것들도 고려하셔야 하니까요. 이 차는 기본 유지비도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기름값도 꽤 많이 들고요. 이젠 유지비 걱정까지 해주네. 박 할머니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수십억 원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지금 당장이라도 몇 억짜리 차 한 대를 가볍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이 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비싼 차를 사기에는 능력이 부족한 평범한 할머니로 취급하고 있었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 매니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이 차를 사면 유지비 걱정할 만큼 가난해 보이나 보네. 그 순간 매니저의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썼지만 그의 입술은 살짝 떨리고 있었다. 아, 그게 아니라 고객님께서 충분히 고려하신 후 결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박 할머니는 다시 한번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이번 미소는 조금도 따뜻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럼 나도 다시 고려해 볼게요. 그녀는 짧게 그렇게 말하더니 천천히 몸을 돌려 매장 출구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느릿하지만 단단했다. 그리고 그녀는 속으로 결심했다. 여기 말고 다른 곳에서 사야겠어. 그녀가 떠나가는 모습을 보며 직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방금 놓친 손님이 자신들이 상대했던 수많은 고객 중 가장 강력한 구매력이 있는 사람이었음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박영자 할머니는 천천히 매장을 나섰다. 유리문이 닫히는 순간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매장 안에서 느꼈던 싸늘한 시선보다는 훨씬 따뜻했다. 안에서 웅성거리는 직원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그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내가 꼭 여기서 살 필요는 없지.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두어 번 울리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무슨 일이야? 너 요즘 차 많이 낡았더라. 그냥 아직은 탈만해. 탈만한 게 아니라 언제 퍼질지 모르는 차던데. 아들은 짧게 웃으며 변명했다. 아직 괜찮아. 수리도 계속 받고 있고, 돈 들여서 바꾸긴 좀 그렇잖아. 박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강남의 대로변에는 수많은 고급 자동차들이 지나가고 있었고, 사람들은 저마다 바쁜 걸음으로 길을 오가고 있었다. 이곳 사람들에게는 억대의 차 한 대가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닐 수도 있었다. 하지만 평생을 아끼며 살아온 그녀에게 가족을 위해 처음으로 큰 돈을 쓰는 이 순간은 무척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너 말이야. 차 한 대 선물해 주려고 매장 갔다가 그냥 나왔어. 아들은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엄마 무슨 말이야? 그냥 좋은 차 하나 사주려고 했는데 거기 직원들이 나를 손님 취급도 안 하더라고. 내가 차 사겠다고 해도 자꾸 다른 거 추천하고 대출이니 유지비니 하면서 안 살 거라고 생각하더라. 아들은 한참 침묵하더니 작은 한숨과 함께 조용히 말했다. 엄마 그냥 그런 곳에서 사지 마. 박 할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려고 다른 매장 가서 살 거야. 그녀는 다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다른 지점의 매장을 검색했다. 서울에는 수입차 매장이 한두 곳이 아니었다. 조금만 더 찾아보면 정말로 고객을 대접할 줄 아는 곳이 분명 있을 터였다. 그렇게 그녀는 다른 수입차 매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다. 새롭게 찾은 매장은 비슷한 규모였지만 직원들의 태도부터가 확연히 달랐다. 매장에 들어선 순간 젊은 남자 직원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어서 오세요, 고객님. 원하시는 모델이 있으실까요? 할머니는 그제야 비로소 손님으로서 대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들한테 SUV 하나 선물해 주려고 왔어요. 저기 전시된 모델 있죠? 직원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좋은 선택이십니다. 우선 차량 내부부터 설명해 드릴까요? 좋아요. 한번 볼게요. 직원은 자연스럽게 차량으로 안내하며 세부적인 기능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전 매장에서 받았던 차가운 시선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할머니는 따뜻한 응대를 받으며 차를 살펴보았고 망설임 없이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토록 원했던 SUV를 아들에게 선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고객을 제대로 대할 줄 아는 곳에서 사길 잘했지. 차량을 출고하는 날이 기다려졌다. 하지만 박 할머니는 아직 끝내지 않은 일이 하나 남아있음을 알고 있었다. 처음 갔던 그 매장 그냥 넘어가긴 아까운데.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새 차를 타고 다시 한번 그곳을 방문하기로 마음먹었다. 며칠 후 박영자 할머니는 새 차를 몰고 다시 처음 방문했던 그 매장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새까만 SUV의 광택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크고 묵직한 차체는 도로 위에서도
위풍당당한 존재감을 뽐냈다. 운전석에 앉은 할머니는 사이드 미러를 슬쩍 보며 미소를 지었다. 내가 이 차를 타고 돌아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지. 차창을 살짝 내리자 익숙한 매장 입구가 눈앞에 펼쳐졌다. 매장 내부에서는 직원들이 여전히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었고 그녀를 무시했던 그 젊은 직원도 카운터에서 태블릿을 보며 대기하고 있었다. 박 할머니는 천천히 SUV를 매장 앞 주차장에 세웠다. 묵직한 엔진 소리가 멈추자 주변에 있던 직원 몇 명이 차를 흘깃 쳐다보았다. 최고급 모델이 눈앞에 멈춰서자 자연스럽게 관심이 쏠린 것이었다. 특히 그녀를 하찮게 대했던 그 젊은 직원은 눈이 동그래지며 차를 바라보았다. 그가 동료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고 둘은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을 확인하려는 듯 유리창 너머를 힐끔거리기 시작했다. 그래. 이번엔 내가 뭔가 다른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겠지. 할머니는 천천히 문을 열고 내렸다. 운전석에서 허리를 곧게 펴고 내리자 직원들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들은 눈앞의 광경이 믿기지 않는 듯 서로를 바라보았다. 며칠 전 대출을 받아야 할 거라며 비웃던 그 허름한 차림의 할머니가 지금은 이 억대의 SUV를 타고 나타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듯 했다. 젊은 직원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서둘러 다가왔다. 아, 어르신, 다시 오셨네요. 혹시 차를 더 보러 오셨습니까? 박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억지로 친절한 척하려는 모습이 역력했다. 할머니는 팔짱을 끼고 SUV를 한번 툭툭 두드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 차. 벌써 샀지. 근데 여기서는 안 샀어. 그 한마디에 직원의 표정이 굳었다. 네, 그의 당황한 목소리가 작게 흔들렸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차를 손으로 쓰다듬으며 계속 말했다. 그날 여기서 사려다가 직원들이 자꾸 다른 싼 차 추천하길래 딴 데 가서 샀지. 여기서 안 팔아주길래 말이야. 그제야 옆에 있던 직원들까지 조용해졌다. 모두가 눈치로 상황을 파악하는 듯 서로 얼굴을 살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특히 매장 안쪽에서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매니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그녀를 무시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며칠 전 대출이니 보호자 동행이니 하며 손님으로 인정조차 하지 않았던 그 순간이 불현듯 떠올랐을 것이다. 박 할머니는 그를 향해 일부러 눈을 맞추며 씩 웃었다. 그리고는 SUV의 조수석 문을 열며 다시 한마디 던졌다. 내 돈 주고 사는 건데 대접해주는 데서 사야지 않겠어? 그녀의 한마디가 무겁게 울려 퍼졌다. 순간적으로 직원들의 얼굴이 하나같이 굳어졌다. 무시했던 손님이 가장 큰 고객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할머니는 더 이상 이곳에서 시간을 낭비할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조수석에서 작은 쇼핑백을 꺼내더니 차에 올라탔다. 엔진을 다시 걸고 출발하기 직전 그녀는 창문을 살짝 내리고 직원들을 바라보았다. 다음에도 이런 손님 오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제대로 모셔. 손님 놓치는 건 직원 책임이니까. 그 말을 끝으로 박 할머니는 SUV를 부드럽게 출발시켰다.
뒤쪽으로 점점 멀어지는 매장을 백미러로 보며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속이 좀 후련하네. 억대의 차를 샀다는 기쁨보다 오랫동안 쌓였던 답답함을 시원하게 풀어낸 순간이 더 갇혔다. 그리고 그녀는 이 차를 타고 가장 먼저 아들에게 달려갈 생각이었다.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기대하며 박 할머니는 경쾌하게 엑셀을 밟았다. 박영자 할머니는 SUV를 몰고 천천히 도로를 달렸다. 창밖으로는 해질녘의 노을이 도시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강남의 화려한 빌딩 사이를 지나며 그녀는 가슴 한편이 이상하게도 벅차오르는 걸 느꼈다. 이 차 정말 좋은데. 운전대를 단단히 잡은 손끝으로 고급 가죽의 부드러운 촉감이 느껴졌다. 실내는 조용하고 묵직했으며 창문을 살짝 열자 상쾌한 바람이 흘러들어왔다. 이 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었다. 그녀가 평생을 검소하게 살며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사치하지 않았던 삶에서 처음으로 가족을 위해 큰 돈을 쓴 특별한 의미의 선물이었다. 우리 아들 어떤 표정을 지을까? 생각만 해도 흐뭇했다. 핸드폰을 들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어디야? 아파트 주차장 들어가는 중이야. 내려와봐. 응? 갑자기? 무슨 일인데? 와서 보면 알 거야. 잠시 후 아들이 놀란 얼굴로 주차장으로 내려왔다. 어두워진 주차장 안 SUV의 헤드라이트가 밝게 빛나며 웅장한 차체를 드러냈다. 아들은 처음엔 차를 보며 별 생각 없이 걸어오다가 점점 속도를 늦추며 이 차가 익숙한 번호판을 달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어? 이거 뭐야? 박 할머니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다. 그리고 아들을 향해 천진난만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 주려고 샀지. 엄마, 뭐라고? 아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SUV를 한 바퀴 돌며 손으로 차체를 살짝 만져보았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 최신식 계기판, 첨단 기능이 탑재된 내비게이션. 그는 마치 꿈을 꾸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 이거 진짜 우리 거야? 아니, 엄마가 산 거라고? 그렇다니까. 너 그 낡은 차 언제까지 탈 거야? 이제 좋은 차 타고 다녀. 가족들도 태우고 출퇴근도 편하게 하고. 아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이윽고 천천히 운전석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안에 앉아봤다. 손에 닿는 모든 것이 새 차의 향기를 풍겼고 익숙하지만 낯선 설렘이 온몸을 감쌌다. 그는 핸들을 가볍게 쥐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엄마, 이거 너무 비싼 차야. 비싸긴 하지. 그래도 아들한테 처음 주는 큰 선물이니까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겠어? 아들은 눈시울이 살짝 붉어지는 걸 감추려 고개를 돌렸다. 그는 평생 어머니가 절약만 하며 살아온 모습을 봐왔고 한 번도 자신의 사치를 위해 돈을 쓰는 걸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그런 엄마가 자신을 위해 이 차를 샀다니. 엄마 고마워.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조용한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했다. 박 할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다. 그래. 그러면 엄마 태우고 한 바퀴 돌자. 아들은 웃으며 시동을 걸었다. 부드럽고 조용한 엔진 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다. 천천히 차를 몰고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밤거리를 달리기 시작했다.
거리에는 반짝이는 가로등 불빛이 늘어서 있었고 상점가에서는 늦은 저녁 장사를 준비하는 모습이 보였다. 이제 막 야식을 먹으러 나온 젊은이들,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가는 노부부. 모든 풍경이 평온하고 따뜻했다. 아들은 조수석에 앉은 어머니를 힐끗 보며 살며시 미소를 지었다. 엄마, 근데 처음엔 어디서 사려고 했던 거야? 박할머니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다. 강남에 한 매장 갔는데 나보고 대출 받아야 된대. 유지비 걱정도 하라더라고. 아들은 순간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뭐, 대출? 응. 나한텐 그런 차 못 살 거라고 생각했겠지. 그래서 그냥 딴 데 가서 샀어. 거긴 손님 대하는 태도가 다르더라. 아들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에휴, 엄마, 잘했어. 그런 사람들한테 돈 안 쓰는 게 맞지.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박할머니는 환하게 웃었다. 그리고 SUV의 창문을 살짝 내려 밤 공기에 시원한 바람을 느꼈다. 이제야 진짜 속이 후련하네. 아들은 웃으며 속도를 조금 높였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오늘 저녁 내가 살게. 뭐 먹고 싶어? 응, 그럼. 소고기 먹으러 갈까? 오랜만에 와인도 한잔하고. 좋지. 오, 근데 이 차 타고 가면 주차장에서도 VIP 대우 받겠는데? 그렇겠지. 두 사람은 차 안에서 한바탕 웃었다. SUV는 조용하고 부드럽게 밤거리를 달렸다. 강남의 화려한 불빛 사이를 지나 따뜻한 저녁 한 끼를 위해. 여러분이 사연 속 박영자 할머니였다면 직원을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진정한 대접은 돈이 아니라 사람을 향해야 합니다. 사람을 소홀히 대하면 그 대가는 반드시 되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하시면 앞으로도 놓치기 쉬운 이야기들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